임실군과 주민들이 법원에 오염토양 정화업체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해 임실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피해 사항 입증 등 추가 자료를 마련해 항소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마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태풍은 7일 오전 서해상으로 이동하며 전라북도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가 광안루 인근과 유천변, 남원관광지, 춘향테마파크의 야간 경관 명소 조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CJ 헬로 미디어 솔루션 사업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빈집은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주택 빈집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면 도시 자체가 활력을 잃게 되고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남과 전북 지역 빈집 실태는 어떤지 서경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고민거리인 빈집. 빈집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화재나 붕괴 위험이 이어질 수 있고 범죄의 온상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빈집이 집중된 곳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고 빈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택 빈집 실태는 어떨까? 먼저 전북 지역 빈집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주택 빈집은 9,700여 동으로 3년 사이 빈집 930여 채가 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나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새롭게 이제 신도시나 신시가지라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이사 나갔던 집이 새롭게 이제 이사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빈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남 지역 빈집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 주택 빈집은 8,400여 동으로 3년 사이 3,100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절반 가격에 임대해주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빈집이 아예 철거돼 빈집 통계에서 사라진 데이터도 상당합니다. 좀 빈집이었기 때문에 좀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일단 그곳에 살아보거나 특히 농촌지 같은 경우는 먼저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만약에 복지나 문화 편의시설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한데 빈집을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로 인해 주택은 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빈집. 자칫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와 정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정읍시 박동마을입니다. 고령화와 도시 진출 등의 이유로 마을 주민이 감소하면서 빈집이 증가했습니다.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이상 빈집이 방치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덩달아 침체됐습니다. 최근 새로운 마을 주민이 이사해 오면서 마을에 활력이 돋고 있습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황량했던 빈집이 꾸며지고 마을 주민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다 반응은 좋습니다. 100% 좋습니다. 이 주민들이 빈집을 한 채, 두 채 채우기 시작하니까 마을 주민들도 활성화되어서 좋아하고 모든 걸 주민이 많아서 좋고. 전라북도 연례시군에서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주인에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입주 희망자에게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빈집 80곳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70곳이 리모델링돼 보금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희망하우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마을.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지가 되기도 하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나 주택 밀집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장시간 방치될수록 건축물 구조와 안전상 문제로 화재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거치고 인구 소멸로 인한 위기의 농어촌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빈집들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지방정부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됐고,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산업 붕괴 뒤 발생한 빈집을 허물고 도시농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빈집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빈집 문제가 초기 단계며 당장 눈앞에 발생하는 피해가 없을지라도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사회 곳곳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고령화 등 이유로 지역의 빈집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될 겁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빈집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들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지역 오염토양 정화업체 입주와 관련해 임실군이 법원에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각하해 임실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피해 사항 입증 등 추가 자료를 마련해 항소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최근 신덕면 일대에 입주한 오염토양 정화업체에 대해 토양 정화업 변경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우려해서입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임실군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항소 등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금 당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다시 마련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충분히 다시 또 그거는 이어갈 거예요. 법원의 각하 처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 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 변경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호 국회의원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해당 법률안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 정화 시설이 위치한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입법 예고 이후에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좀 더 빨리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염토양 매립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으나 소송 요건 미흡 등으로 패소한 임실군. 자료 보완을 통한 항소 등 법적 소송과 함께 주민협의체와 협상을 통한 공동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부단체장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4시간 상황 관리에 돌입하며 호수에 대비한 배수 펌프 가동을 준비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출입 통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7일 오전 제주도 해상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며 전라북도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술에 취해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안해경은 지난 3일 오후 4시 55분쯤 부안군 위도 북동쪽 4km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는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올해 상반기 처리한 금융민원 767건 가운데 보험 민원이 5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민원 세부 내용으로는 보험 모집과 개인정보 관리,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금융민원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으며 민원 수용률은 지난해보다 23.6%포인트 증가한 50.2%였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 인근과 요천변, 남원 관광지, 춘향 테마파크의 야간 경관 명소 조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4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CJ헬로 미디어 솔루션 사업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요천 일대와 춘향 테마파크 등 남원 시내 주요 관광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야간 여행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J헬로 관계자들은 남원시의 역사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포함하는 스토리텔링을 야간 조명 사업과 연계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미디어 파사들을 비롯한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시켜 남원시의 야간 여행 명소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호기심 영역을 좀 갖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대상지는 춘향 테마파크를 하면 좋겠다. 춘향 테마파크는 그 안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요소에다가 그런 걸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게 되면 그게 춘향 테마파크 내에서 또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영상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원화될 수 있다.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한 정읍시의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현장 방문은 경제산업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중립터널과 웅동면 토석 채취 현장,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시민 만족과 우리 정읍을 찾아오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제안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이끌 연구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선정된 연구는 에너지, 미래 수송기계, 탄소 소재, 스마트 농생명 등 6개 분야입니다. 선정된 분야별로 모두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회의,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중점 연구 과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간 계곡에서는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되기 쉬운 데다 자칫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진철 기자가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전기 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수십 개의 전선들, 그리고 도로 위 신호등과 가로등, 모두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야 할 전기 시설입니다. 특히 전신주가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이어질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져 노출되면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7월에는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면서 19명이 감전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폭우 시에는 습기가 많은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기기 침수 등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누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 설비와의 접촉을 꼭 피하고 물 웅덩이의 경우 끊어진 전기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있을 경우 이 두꺼비지기비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를 내려서 감전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제품에 전기 콘센트를 뽑고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커버를 씌우면 감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만질 때는 젖은 손을 닦고 마른 천을 사용하거나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침수가 이미 시작돼 물에 잠긴 경우에는 제품을 만지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물이 다 빠져나간 후더라도 반드시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누전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기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시설하우스 내에 누전이나 감전 사고가 없도록 낡은 전선을 미리 교체하고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전 등 전기 관련 사고가 날 경우 소방이나 한전,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해 추가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이게 됐습니다. 흔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반원이라 불리는데요. 태풍 우측의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강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반원이 강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향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향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강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반원과 강항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강항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김제시가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서울 장학숙의 시설 이름을 김제 지평선 장학숙으로 결정했습니다. 지평선 장학숙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설명 공모한 결과 324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1, 2차 심사 및 시민투표 등을 거친 뒤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5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92.3점을 얻어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와 일자리 중심 사업을 위해 2천억 원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25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대응 500억 원과 안전투자 380억 원, 일자리 창출 660억 원, 해안 전망 강화 50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확정됩니다.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을 1.46% 인하합니다. 전라북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공급 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 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심의한 뒤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13년째 동결된 것으로 전국 주택용 평균 기본요금인 836원보다 86원 낮습니다. 전라북도 연구원이 전북 지역 빈집을 활용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수요 창출과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9,763호인 전북의 빈집 가운데 40.4%는 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므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낮 기온이 32도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는 것은 물론 빗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는 그쳤지만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3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상안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나면 이번에는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서귀포 부근 해상을 통과하면서 금요일 밤부터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근접하며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기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Corey'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